안녕하세요. 세상에 갓 나온 뜨끈뜨끈한 이슈를 전하는 감선비의 갓 이슈, 감선비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뭘 하셨나요? 아마 스마트폰을 켜고 날씨를 묻거나 오늘 입을 옷을 추천받거나 출근길 지하철 시간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던진 오늘 날씨 어때? 혹은 나 대신 보고서 초안 좀 잡아줘 라는 그 가벼운 질문 한마디에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거대한 강줄기가 마르고 멈췄던 원자력 발전소가 다시 굉음을 내며 깨어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커피 한 잔 마시며 전기를 썼을 뿐인데 한 달 뒤 날아온 고지서에 0이 하나 더 붙어 있다면? 에이 선비님 농담이 너무 심하시네요 라고 하시겠지만 이건 2026년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현실적이고도 무시무시한 공포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슈는 바로 AI 전력 잔혹사입니다. 인공지능이 똑똑해질수록 우리의 지갑은 얇아지고 전 세계의 전력난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왜 빌 게이츠와 샘 알트먼 같은 천재들이 갑자기 원자력에 집착하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에너지 전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지은 비밀병기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아주 쉽고 매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일상에 아주 밀접한 숫자부터 하나 짚고 넘어가죠. 여러분이 AI에게 질문을 한 번 할 때마다 들어가는 전력량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단순히 구글에서 검색 한 번 하는 것보다 적게는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왜냐고요? 구글 검색은 도서관에서 사서가 미리 정리된 책을 찾아주는 것과 같지만 생성형 AI는 질문을 받는 즉시 수억 개의 데이터를 요리해서 새로운 문장을 창조해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연산이 필요하고 그 연산을 담당하는 GPU라는 칩은 말 그대로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고성능 GPU 하나가 쓰는 전력이 대략 700에서 1000W 정도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고요? 집에서 쓰는 강력한 헤어드라이어를 24시간 내내 켜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칩이 데이터 센터 한 곳에 몇 개나 있을까요? 수만 개, 수십만 개가 박혀 있습니다. 2026년인 지금 전 세계 데이터 센터와 AI가 먹어치우는 전력량은 이미 1000TWh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경제대국 일본 한 나라가 1년 내내 쓰는 전기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인류가 만든 디지털대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 하나 분량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전기를 쓰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계는 돌리면 열이 나죠? 여러분도 노트북 오래 쓰면 무릎이 뜨끈뜨끈해지잖아요. 수십만 개의 GPU가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는 그야말로 거대한 용광로입니다. 이 열을 식히지 못하면 수조 원짜리 서버가 그대로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을 식히기 위해 엄청난 양의 물을 쏟아붓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AI 열풍이 불기 시작한 이후 물 사용량이 1년 만에 34%나 급증했습니다. 구글은 2023년 한 해에만 약 195억 리터의 물을 썼다고 보고했죠. 195억 리터라니 잘 상상이 안 가시죠? 전 세계 인구가 며칠 동안 마실 수 있는 물이 오로지 AI 열 식히기에 투입되고 있는 겁니다. 선비님, 그럼 에어컨으로 식히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에어컨을 돌리는데 또 엄청난 전기가 듭니다. 이 지점에서 구글의 딥마인드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자기네 데이터 센터를 시키는 냉각 시스템 제어권을 AI에게 통째로 넘겨버린 거죠. 사람이 지금 좀 더운 것 같은데 에어컨 좀 높일까? 라고 판단하는 대신 AI가 수천 개의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읽으며 지금은 펌프 속도를 0.5%만 낮춰도 충분해라고 미세하게 조절한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냉각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무려 40%나 줄였습니다. AI가 만든 문제를 AI가 풀고 있는 그야말로 디지털 결자해지의 현장이죠. 하지만 이런 효율화 노력도 인류의 무한한 욕망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맙니다. 여기서 정제학의 아주 유명한 개념인 제본스의 역설이 등장합니다. 19세기 영국,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였을 때 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오, 이제 석탄을 훨씬 적게 쓰겠네 라고요. 그런데 웬걸, 석탄 사용량은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효율이 좋아지니까 석탄을 쓰는 기계가 여기저기 더 많이 생겼고 결국 전체 소비량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진 거죠. 지금 AI가 딱 그렇습니다. 칩이 효율적으로 변하고 알고리즘이 똑똑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곳에 AI를 넣고 싶어 합니다. 냉장고에도 세탁기에도 심지어는 고양이 장난감에도 AI를 넣죠. 결국 우리가 누리는 기술의 축복 뒤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기요금 청구서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세계 각국의 정부와 빅테크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워싱턴의 사무관들이 한밤중에 잠옷 차림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이 지도 위에 동그라미를 치며 새로운 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찾는 건 금광이 아닙니다. 바로
안정적으로 전기를 뽑아낼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 시선은 아주 의외의 장소로 향합니다. 바로 45년 전 인류에게 큰 공포를 안겨주었던 그곳입니다. 여러분, 1979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스리마일 섬을 기억하시나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가 터졌던 그야말로 원자력 포비아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죠. 그런데 2026년 현재 이 저주받은 땅에 다시 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죽어있던 원전을 다시 살려내서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20년 동안 통째로 사겠다고 도장을 꽉 찍어버렸거든요. 이름하여 크레인 프로젝트. 아니, 빌 게이츠 형님은 환경보호의 진심이라면서 왜 갑자기 무시무시한 원전으로 유턴을 한 걸까요? 이게 바로 빅테크들이 직면한 에너지 딜레마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AI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는 쉬지 않고 돌아가며 연산을 하죠. 그런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어떤가요? 해가 지면 쉬고 바람이 안 불면 멈춥니다. 성격이 너무 예민해요. 하지만 데이터 센터는 1초라도 전기가 끊기면 수조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예민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24시간 내내 묵직하게 전기를 뽑아내주면서도 탄소는 배출하지 않는 디저전력의 끝판왕인 원자력에 눈을 돌린 겁니다. 에이 선비님, 그래도 원전은 좀 무섭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 실리콘밸리 천재들이 꽂힌 게 바로 SMR, 즉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이건 기존 원전처럼 거대한 성체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공장에서 뚝딱뚝딱 만들어서 트럭에 싣고 배달할 수 있을 정도로 작습니다. 챗GPT의 아버지 샘 알트먼이 투자한 옥노, 오클로 같은 회사는 아예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이 작은 원전을 심어버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죠. 마치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니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 전용 보조 원전을 옆에 끼고 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픈 포인트 하나 짚고 갈까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기업들은 그동안 우리는 100% 재생에너지만 씁니다 라고 홍보하며 세상에서 가장 착한 기업인 척 해왔거든요. 그런데 AI라는 엄청난 괴물을 키우다 보니 그 예쁜 꽃무늬 옷, 재생에너지가 몸에 안 맞아서 터져버린 거예요. 결국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가죽 자켓을 슬쩍 꺼내 입은 셈이죠. 이걸 두고 해외 네티즌들은 지구 구한다더니 결국 아이언맨의 아크 리액터를 만들고 있네 라며 낄낄거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에너지 전쟁의 불똥이 엉뚱하게도 여러분의 집 앞 전봇대로 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입니다. 전기가 아무리 많아도 그걸 실어 나를 길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지금 전 세계는 전기를 생산하는 것보다 생산된 전기를 데이터 센터까지 배달할 송전망과 변압기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 가다 보이는 커다란 회색통 같은 변압기 보신 적 있죠? 그게 지금 금값보다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변압기 하나 주문하면 예전에는 1년이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리드 타임, 그러니까 주문하고 물건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무려 4년에서 5년입니다. 지금 주문하면 2030년 월드컵 때나 받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미국 주지사들이 한국 변압기 회사에 전화를 걸어 제발 우리한테 먼저 좀 팔아달라고 읍소하는 웃지 못할 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게 2026년의 현실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포인트 한번 짚고 가야죠. 이 변압기 대란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같은 우리 기업들이 지금 전 세계 전력망의 심폐소생술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서구권 기업들이 공장을 폐쇄하고 기술력이 끊겼을 때 우리 형님들은 묵묵히 기름 묻혀가며 변압기를 만들어 왔거든요. 덕분에 지금 미국 전력망의 절반 가까이를 한국산 변압기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와서 데이터 센터 가동이 멈추게 생겼는데 한국에서 배가 들어온다니 버선발로 마중 나갈 수밖에요. 하지만 이런 장밋빛 전망 뒤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습니다. 빅테크들이 전기를 싹쓸이해가면 남는 전기는 누가 쓸까요? 그리고 그 부족해진 전기의 가격은 누가 감당하게 될까요? 미국의 전력 요충지인 북버지니아 같은 곳은 이미 전력 과부하로 일반 가정의 전기 요금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도시 하나급 전기를 써버리니 주민들은 왜 저 똑똑한 기계 때문에 우리가 촛불 켜고 살아야 하냐며 분노하기 시작한 거죠. 이건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용인에 거대한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고 곳곳에 데이터 센터가 세워지고 있죠. 그런데 송전탑 하나 세우려고 하면 우리 동네는 안 된다며 갈등이 폭발합니다. 전기는 필요한데 전봇대는 싫고 AI는 쓰고 싶은데 전기요금 오르는 건 못 참는 이 모순적인 상황이 2026년 대한민국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실 겁니다. 선비님, 그럼 결국 AI가 우리의 에너지를 다 뺏어먹고 지구를 멸망시키는 건가요? 아니요, 아직 실망하긴 이릅니다. 이 똑똑한 괴물에게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하나 더 있거든요. 자기가 먹어치운 에너지를 다시 사회에 되돌려주는, 말 그대로 에너지 가계부를 써주는 능력 말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전력망의 두뇌, 스마트 그리드에 숨겨져 있습니다. IEA 보고서에 따르면
AI가 전력망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면 새로운 송전선을 하나도 안 깔고도 무려 175GW의 추가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고요? 원자력 발전소 170개를 새로 짓는 것과 맞먹는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AI가 전기를 먹어치우는 폭군이 될지 아니면 지구의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현명한 관리자가 될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할 건 AI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이 기술 뒤에 숨겨진 인간들의 욕망과 정치적 계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발칙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아니,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돈 많은 형님들이 자기네 쓸 전기 자기들이 사겠다는데 그게 왜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거야? 라고 말이죠. 자, 이제부터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이른바 디지털 자객들의 은밀한 설계도를 펼쳐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는 소리 없는 에너지 식민지화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혹시 에너지 섬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2026년 현재 거대 테크 기업들의 전략은 단순히 전기를 사 쓰는 게 아닙니다. 아예 발전소부터 송전로까지 자기들만 쓰는 전용 고속도로를 닦아버리는 거예요. 아마존이 펜실베이니아의 탈렌 에너지 원자력 발전소 바로 옆에 데이터 센터 전용 캠퍼스를 통째로 사버린 사건. 이게 상징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상상해보세요. 동네에 아주 맛있는 빵집이 하나 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집 빵을 나눠 먹으며 행복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나타나더니 빵집 주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서 나오는 빵 내가 앞으로 20년 동안 다 살게. 일반 손님들은 받지 마. 자, 그럼 남은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먼 동네 빵집을 찾아 헤매거나 훨씬 비싼 값을 주고 빵을 구해야겠죠. 지금 전력 시장이 딱 이 꼴입니다. 빅테크들이 탄소 중립을 외치며 깨끗한 전기를 싹쓸이해가면 정작 그 지역 주민들이나 중소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화력발전소에서 만든 비싼 전기를 쓰거나 전력 부족으로 인한 블랙아웃 위험을 떠안아야 합니다. 이른바 에너지 불평등의 시대가 열린 거죠. 이들은 아주 조용히 하지만 날카롭게 우리의 일상 자원을 가로채갑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에 있는 AI 비서는 아주 친절하게 오늘의 맛집을 추천해 드릴게요 라고 말하지만 그 추천 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이 내야 할 미래의 전기요금 인상분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이건 아주 고도의 할인 방어막 전략이기도 해요. 빅테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는 석유보다 귀한 자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전력원을 선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20년치 전기를 싼 값에 확보해뒀어. 너희는 이제부터 오르는 전기료 다 내면서 AI 써야 할 거야? 이게 바로 그들이 숨기고 있는 진짜 아젠다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위트 한 조각 얹어볼까요? 우리 샘 알트먼 형님, 챗GPT 만들어서 세상을 바꾼 건 참 고마운 일인데 이 형님이 요즘 하도 원자력, 태양광, 핵융합에만 투자하고 다니니까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런 농담이 돌아요. 쌤, 너 사실 AI 만들려는 게 아니라 우주선 만들어서 지구 탈출하려는 거지? 에너지를 그렇게나 모아서 뭐하게? 라고요. 본인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지만 그가 모으는 에너지가 인류의 축복이 될지 아니면 빅테크만의 전유물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에너지 전쟁이 국가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땅에서 만든 전기인데 왜 미국 기업 데이터 센터가 다 가져가냐? 라는 목소리가 유럽과 아시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아일랜드 같은 나라는 이미 데이터 센터가 국가 전체 전력의 20% 이상을 써버리는 바람에 새로운 데이터 센터 승인을 아예 중단해버렸습니다. 전기를 두고 테크 기업 대 국가의 한판 승부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반도체를 만들고 그 반도체를 돌릴 가장 튼튼한 변압기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안방 사정은 그리 녹록지 않아요. 동해안에서 만든 깨끗한 전기를 수도권 데이터 센터로 끌어와야 하는데 그 길을 닦는 송전선 공사가 곳곳에서 막혀 있거든요. 이걸 보고 있으면 마치 최신형 페라리를 사놓고 집 앞 도로가 비포장 도로라 1단 기어만 넣고 달리는 꼴입니다. 반도체 강국, AI 강국을 외치지만 정작 그 심장 역할을 할 에너지 인프라는 구석기 시대 갈등에 멈춰 있는 거죠. 열심히 달려간 사무관님들이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이건 단순히 열심히 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적 합의와 거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AI를 무료 혹은 저렴한 소프트웨어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진실은 다릅니다. AI는 고농축 에너지의 집합체입니다. 우리가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한 장, 보고서 한 줄에는 누군가의 희생과 거대한 자본의 설계가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럼 선비님, 무서워서 AI 쓰겠어요? 차라리 예전처럼 그냥 검색하고 살까요? 에이, 그건 아니죠.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우리는 이미 AI 없는 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대신 우리는 현명한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기업들이 에너지를 독점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지는 않은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하고 머리 아픈 에너지 갈등 속에서 정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국회에서는 맨날 싸우기만 한다고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에너지 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이 등 뒤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건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표심, 즉 우리 일상의 생존권과 직결되거든요. 밤신에서는 이 뜨거운 감자가 정치판과 국제정세를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대안은 무엇인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밤은 낮보다 뜨겁습니다. 2026년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장 안에서는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반도체와 AI는 국가 명운이 걸린 일인데 전력망 구축을 왜 이렇게 늦추느냐며 호통을 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송전탑 건설은 절대 불가하다며 맞섭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여야의 정쟁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우리 지갑 속에 든 전기요금과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단일 직장에 생사가 걸린 생존 투쟁인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섭니다.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형님들이 수백조 원을 쏟아부어 만드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먹거리의 심장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심장을 뛰게 할 피, 즉 전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필요한 전기를 충당하려면 동해안의 원전이나 호남의 태양광 단지에서 전기를 끌어와야 하는데, 그 길을 닦는 송전로 건설이 주민들의 반대와 보상 문제로 10년째 제자리 걸음인 곳이 수두룩해요. 이걸 두고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은 세계 최고의 주방장을 가졌고 최고의 식재료도 준비했는데 정작 가스렌지에 불이 안 들어와서 요리를 못하고 있다고 혀를 찹니다. 최신형 8K TV를 사놨는데 지방 콘센트가 110V라 화면이 안 켜지는 꼴이죠. 여의도 형님들도 답답할 겁니다. 법을 만들자니 표가 무섭고 안 만들자니 나라 경제가 무너지게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시선을 조금만 돌려 세계 무대를 보면 상황은 훨씬 더 긴박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단순히 누가 더 똑똑한 AI를 만드느냐를 넘어 누가 더 많은 전기를 확보하느냐를 두고 한판 붙고 있습니다. 이른바 에너지 AI 안보 전쟁이죠.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리마일선 원전까지 깨우며 청력전을 펼치고 있고, 중국은 고비 사막에 태양광 패널을 바다처럼 깔아버리며 에너지 물량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2026년 현재 세계 경제의 질서가 오일 중심에서 전기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석유가 많이 나는 중동 국가들이 큰 소리를 쳤다면 이제는 전기가 싸고 풍부한 나라들이 새로운 갑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슬란드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은 지열과 수력 발전 덕분에 전기가 아주 풍부하고 쌉니다. 덕분에 전 세계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가 이 나라들로 몰려들고 있죠. 이제는 국력이 단순히 군사력이나 인구수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몇 개나 돌릴 수 있는 전력을 가졌느냐로 평가받는 시대가 온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변압기 수출로 잭팟을 터트린 것도 결국 전 세계가 이 전기 고속도로를 닦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뒤에는 아주 씁쓸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의 무기화입니다. 만약 특정 국가가 전력망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공급을 끊어버리거나 데이터 센터로 가는 전기를 차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챗 GPT가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그 AI에 의존하던 우리 기업들의 설계도, 병원의 진단 시스템, 자율주행 자동차의 두뇌가 한꺼번에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의 정치는 단순히 법을 만드는 수준을 넘어 에너지 외교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과 장관들이 해외 정상들과 통화하며 우리 변압기 줄 테니 너희 전력망 사업에 우리 기업 좀 끼워줘, 혹은 우리 반도체 공장 쓸 전기 좀 보장해줘 라고 협상하는 게 일상이 된 거죠. 선배님, 이야기가 너무 거창해지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다시 우리 일상으로 돌아와 보죠. 이 모든 정치적 계산과 국제정세의 끝에는 결국 누가 전기요금을 더 낼 것인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기업들은 산업용 전기료를 깎아달라고 아우성이고 정부는 세금으로 보조금을 줄지 말지 고민합니다. 만약 기업들 편만 들어주면 우리 가정의 고지서가 무거워질 것이고, 반대로 하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져 일자리가 줄어들겠죠. 이게 바로 2026년 현재 우리가 마주한 잔인한 선택지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긴박하게 움직여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차분하고 단단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희망은 있습니다. 아까 슬쩍 언급했던 IEA의 분석 기억하시나요? AI가 전력망을 최적화해서 175GW의 전기를 아낄 수 있다는
그 마법 같은 이야기 말이죠.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AI라는 괴물을 키우기 위해 무작정 발전소를 더 짓는 게 아니라 AI를 이용해 전기를 더 똑똑하게 쓰는 지능형 에너지 사회로 넘어가야 합니다. 여의도 형님들도, 실리콘밸리의 천재들도, 그리고 유튜브를 보며 AI를 활용하는 여러분도 이제는 깨달아야 해요. 숫자로 찍히는 요금 뒤에는 지구의 자원과 누군가의 땀방울,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담긴 언어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요. 자, 이제 마지막 씬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에너지 잔혹사 속에서 우리는 어떤 안목을 가져야 할까요? 단순히 전기요금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이 변화의 파도를 타고 주인공이 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2026년 현재 인류가 직면한 AI 전력 잔혹사의 민낯을 아주 적나라하게 살펴봤습니다. 죽어있던 원전이 깨어나고 변압기가 금보다 귀한 대접을 받으며 빅테크들이 전기를 싹쓸이하는 이 혼돈의 시대. 듣다 보니 세상 참 무섭게 돌아가네. 나만 빼고 다들 에너지 전쟁 중이구나 싶으시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감선비의 갓이슈가 아니죠. 진짜 중요한 건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안목을 가져야 하는가입니다. 우선 여러분의 우편함에 꽂힌 전기요금 고지서를 바라보는 시선부터 바꿔야 합니다. 이제 그 종이는 단순히 돈매라는 독촉장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21세기 가장 강력한 자원인 연산력과 에너지를 얼마나 소비하며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성적 표인 셈이죠. 숫자가 올랐다고 한숨만 쉴 게 아니라 그 숫자 이면에 흐르는 자원의 언어를 읽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통찰은 곡괭이와 레일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19세기 골드러시 때 진짜 돈을 번 사람은 금을 캔 광부가 아니라 그들에게 곡괭이를 팔고 청바지를 팔고 금을 실어 나를 철도를 도운 사람들이었습니다. 2026년에 AI 골드러시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챗GPT보다 똑똑한 AI를 만들겠다고 덤벼들 때 정작 이 판을 유지시키는 건 변압기를 만들고 전력망을 깔고 서버에 열을 식히는 인프라 형님들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변압기로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 흐름이 일시적인 유행인지 아니면 수십 년간 이어질 거대한 인프라의 재건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성비 있는 AI 사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전기 아끼자는 공익 광고가 아닙니다. AI에게 100번의 질문을 던져서 얻는 결과물보다 팩트체크가 완료된 정교한 질문 한 번으로 얻는 통찰이 훨씬 가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무의미한 심심풀이용 질의는 줄이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부가가치를 만드는데 AI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세요. 전력이 귀해질수록 똑똑하게 묻는 기술은 곧 여러분의 경제적 경쟁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괴물을 길들이는 기술에 투자하세요. 아까 딥마인드가 AI로 냉각 에너지를 40% 줄였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겁니다. AI가 에너지를 많이 쓰긴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에너지를 가장 잘 아껴줄 수 있는 존재도 AI입니다. 전력망을 최적화하고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건물의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에너지 테크 분야는 앞으로 AI 그 자체만큼이나 거대한 시장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커리어나 투자의 방향도 이 효율화의 기술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미래에는 너 AI랑 친해? 라는 말보다 너 AI한테 전기 덜 먹이면서 일 시킬 줄 알아? 라는 말이 더 유능함의 척도가 될지도 모릅니다. 머지않아 면용지 질문에 저는 AI의 프롬프트를 최적화해서 전력 소비를 30% 절감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답하는 지원자가 합격하는 시대가 올 거란 얘기죠. 여러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숫자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미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1센 테라와트라는 어마어마한 전력 소비 수치는 누군가에게는 재앙의 징조겠지만 준비된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부의 지도를 그릴 수 있는 힌트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늘 그래왔습니다. 기술이 등장하면 혼란이 오고 그 혼란 속에서 자원을 선점하고 흐름을 읽는 소수가 시대를 이끌어갔죠. 증기기관이 그랬고 인터넷이 그랬으며 지금의 AI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AI가 그려주는 그림을 구경하는 관객이 아닙니다.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 들어가는 전기가 어디서 오는지, 그 전기를 실어 나르는 길은 누가 닫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어떤 기회를 잡을 것인지 고민하는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뜨끈뜨끈한 이슈가 여러분의 안목을 조금이라도 넓혀드렸기를 바랍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며 짜증내기보다는 오호, 이 에너지가 지금 세상을 이렇게 바꾸고 있구나 라며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유가 바로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미래를 보는 힘이니까요. 이상, 세상의 오마이갓 이슈를 전하는 감선비의 갓 이슈, 감선비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갓, 구워낸 신선한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